112페이지. 자, 일괄경매. 그 일괄경매 옆에다가 세 줄만 써놓으시면 돼. 설정자가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. 이렇게. 두 번째는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고, 세 번째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. 이렇게 세 줄만 써주시면 돼. 1. 설정자가 신축, 소유. 2번은 건물 대가,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. 3번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 아니다고.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적인 상권이 발생하냐 안 하냐가 문제돼요. 그게 곧 건물이 철거되지 않느냐 철거되느냐의 의미다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처럼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때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어. 그 이후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니까 토지만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.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채무자 재산인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토지만 실행할 수밖에 없고, 건물은 저당권 등기 안 돼 있죠. 그럼 건물은 저당권자로서 실행할 권리는 없다고. 그래서 경매 실행해가지고 을한테 경락됐어. 그럼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죠.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토지 어떻게 이용하자라고 정한 바가 없잖아요. 그때 법에서 강제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이에요. 그럼 법정지상권 발생이 안 해. 한다 그랬잖아요. 설정 당시만을 보고 동일인 소유였으면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법에서 지상권을 강제를 한다고. 다 이제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되고, 기간은 약정을 안 했으니까 저 건물 구조에 따라 최단기간으로 정해져요. 그게 법정지상권 제도야. 그럼 저 건물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? 없어. 을은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락받은 게 돼요.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 청구 못해. 그러니까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철거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법정이상권 발생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.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복습하신 거예요. 복습인가 모르겠지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나대지였어.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다고. 그래서 갑이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어. 뭐 토지 저당권은 지금은 영향이 없죠. 그리고 이제 토지 경매가 됐다고.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대. 그럼 이 갑소유 건물은 법정이상권 발생이 안 해. 안 한다고. 왜?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나대지로 경락이 돼야 돼요. 그럼 저 건물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? 있다고. 이게 논리적이야. 법정이상권이 발생하면 철거 청구 못하고, 법정이상권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토지용권이 없으니까 철거 대상이야. 그럼 철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가분들한테 꿀어야지. 오늘 같은 날 꿀어야 돼. 찬바람 살살 불 때. 엄청 불쌍한 척하고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. 내 돈이 필요해서 나대지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 썼는데 그 돈 좀 갚아보려고 건물 신축해가지고 임대차까지 했던 건데 지금 임차인들도 디글디글 남아있는데 여기서 철거까지 되면 나뿐 아니라 그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한번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빌어야 돼요. 그럼 둘이 그럼 토지 임대차라도 하고 차임은 얼마씩 달라 라고 해서 을이 부르는 게 값이요. 그럼 가면 철거 안 당하려면 을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라도 해야 돼. 협의가 안 되면 철거 청구하면 철거해야 돼요. 방법 없어.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. 날 추운데 일어나시죠. 그럼 끝이야.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안약까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. 그래서 잠깐 고개 숙일 때 안약 좀 넣고 눈물이라도 흘려야 돼. 그래서 어떻게